66세 이정숙 씨는 평생 살아온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남은 삶을 더 편안하고 가볍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20년 전 입었던 정장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주방 찬장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조리도구가 가득했습니다. 거실 선반에는 먼지가 쌓인 기념품과 오래된 사진 앨범이 있었으며, 욕실 서랍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화장품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방문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물건들 정말 다 필요해요. 순간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사는 70세 박경숙 씨는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정리를 해왔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식기, 가전제품 등을 과감히 처분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죠. 덕분에 집이 한층 넓어지고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 집안이 넓어지고 생활이 더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버려야 할 물건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리를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오래된 옷과 신발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옷과 신발을 구입하지만 정작 자주 입고 신는 것들은 몇 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입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옷장을 채우지만 실제로 그 옷을 입는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지 않은 신발은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기 쉽고 밑창이 딱딱해져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을 계속 보관하면서 정작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오래된 옷과 신발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옷과 신발이 쌓이면서 정작 자주 입는 옷을 찾기 어려워지고 신발장도 꽉 차서 새로운 신발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입지 않은 옷은 먼지와 습기를 머금기 쉬우며 신발도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집안을 더욱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옷과 신발을 보관하는 습관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는 순간이 반복될수록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리를 할 때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옷과 신발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입을 옷만 남긴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행이 지난 옷이나 몸에 맞지 않는 옷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창이 닳았거나 발이 불편한 신발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3켤레에서 5켤레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폐기하면 신발장을 더욱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옷을 구입할 때
기존 옷 한 벌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옷장이 다시 가득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 주기를 정해놓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옷장과 신발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정돈된 생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옷과 신발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옷장과 신발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물건들을 다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과 전자기기입니다. 집 안 곳곳을 살펴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있는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들이 많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청소기 등 한때는 필수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래된 가전제품은 유지 관리가 어렵고 에너지 효율도 낮아 전기요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가전제품들은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쓸만하다는 이유로 오래된 가전제품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을 정리하면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공간 활용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청소하기도 어렵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고장이나 화재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나 전자레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부품이 낡아 고장이 잦아지고 일부 부품은 더 이상 구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오래된 가전제품은 새로운 모델보다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냉장고는 신형 냉장고보다 최대 40% 이상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래된 가전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전제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 빈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도 다시 이 제품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정리해야 할 물건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 오래된 전화기 등을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박스에 보관한 채 잊혀지기 쉽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활용되지 않은 채 공간만 차지하게 됩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을 처리할 때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재활용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전자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면 중고, 가전제품 전문 업체에 판매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가전제품은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을 정리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순히 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 안이 정리되면서 더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낡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은 먼지가 쌓이기 쉬워 청소가 어려워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가전제품을 정리하는 것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오래된 가전제품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을 다시 꺼내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최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깔끔한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오래된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를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식기와 주방용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물건 중 가장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주방용품입니다. 한때는 유용하게 사용했거나 선물 받아 아껴둔 그릇, 조리 도구들이 이제는 찬장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지는 않나요?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식기와 대형 조리 도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다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남겨두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일이 드뭅니다. 손님이 찾아오는 횟수도 줄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외식을 하거나 간편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량의 그릇과 주방용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필요한 주방용품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아집니다. 우선 정작 자주 사용하는 식기나 조리 도구를 찾기가 어려워지며 주방 공간이 비좁아집니다. 요리를 하려면 필요한 도구를 쉽게 꺼내 쓰고 정리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많으면 동선이 불편해지고 요리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그릇이나 조리기구는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식기는 먼지와 습기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조리도구 역시 녹이 슬거나 손잡이가 부식되는 등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과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주방 정리를 위해서는 먼저 사용 빈도에 따라 식기와 조리 도구를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그릇과 도구는 따로 두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쓰는 물건들은 수납장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식기는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그릇과 조리 도구는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면 주방이 한층 더 넓고 쾌적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리 공간이 확보되면서 요리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물건이 줄어들어 주방 청소도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오래된 주방용품을 정리함으로써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방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방을 한번 둘러보고 과감한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이 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종이, 서류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서류나 책을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서류와 책은 활용되지 않은 채 쌓이기만 하고 결국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는 불필요한 짐이 됩니다. 종이류는 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서류와 책은 습기에 약해 쉽게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며 쌓여 있을수록 먼지가 많아져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서를 찾으려 할 때 불필요한 서류 속에서 헤매는 일이 많아지며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종이 서류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과금 청구서, 신문, 잡지, 영수증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물 보관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서류 정리를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도 되는 서류, 그리고 즉시 폐기 가능한 서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관련 문서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서나 공과금 고지서는 일정 기간 보관한 후 폐기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영수증이나 광고 전단지는 즉시 버려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 역시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소중히 여기지만 몇 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읽는 책만 남기고 전자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여 보관하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은 중고 서점에 판매하거나 공공도서관, 복지관, 학교 등에 기부하면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 유익합니다. 디지털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명세서도 이메일 청구서로 변경하면 종이 낭비를 줄이고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서류와 책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책장과 서랍을 열어 불필요한 종이 서류와 책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이불과 침구류입니다. 집 안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손이 잘 가지 않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불과 침구류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침구류를 교체하지만 기존의 이불이나 베개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 곳곳이 침구류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예전처럼 많은 침구류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방문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남겨두지만 실상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침구류를 보관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침구류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기 중의 먼지와 습기를 흡수하면서 진드기와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래된 베개와 이불 속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으며 이는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알레르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침구류에도 수십만 마리의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침구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현재 사용하는 침구류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이 다가오면 겨울용 이불을 보관하기 전에 세탁하고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침구류가 있다면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관해야 할 침구류는 압축팩을 이용하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습기와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구류를 줄이면 생활 공간도 넓어지고 청소가 더욱 쉬워지며 위생적으로도 훨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실천하면 훨씬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침구류를 정리하면서 더 가볍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과 장식품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과 장식품은 많은 분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즐겼던 취미 생활의 흔적이 담긴 골프채, 미술 도구, 악기 등이 집 한켠에 보관되어 있지만 정작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구입한 기념품이나 오래된 액자, 장식품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여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취향이 변하면서 이러한 물건들은 더 이상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미용품의 경우 처음에는 자주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장만했지만 예상보다 활용도가 낮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만 쌓이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열정을 갖고 시작했던 골프채나 헬스, 장비 또는 그림을 그리겠다며 샀던 고급 물감과 캔버스가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도 없을 만큼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용성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행 기념품과 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 작은 기념품을 구입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잊고 방 한쪽에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오래된 액자나 장식품 역시 한때는 소중했던 물건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공간과 잘 어울리지 않거나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그대로 둔다면 집안이 복잡해 보이고 먼지가 쌓이는 원인이 되며 오히려 정신적인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생활 공간이 더 넓어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깔끔한 공간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 버려야 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불필요한 물건보다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삶을 위해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7번째, 오래된 약과 화장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약을 구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여러 종류의 약이 서랍 속에 가득 쌓여 있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액체로 된 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분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약을 보관하는 환경도 중요한데 욕실처럼 습도가 높은 곳이나 햇빛이 직접 닿는 곳에 두면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개봉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크림 타입이나 액체 타입의 화장품은 세균 번식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봉 날짜를 제품에 표시해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과 화장품을 점검하는 것은 건강과 위생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약장과 화장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더욱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추억이 아닐까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남은 공간만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남겨둔 물건들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며 쌓아둔 물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며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리를 통해 남은 삶을 더욱 여유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함께 실천해 보아요.